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속초바다와 청초호를 끼고 있어서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식처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그는 빚더미에 나앉게 됐는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강원도 최고의 여행지로 평가되는 속초.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샛별로 떠오르던 이곳에는 이제 텅 빈 건물과 빚더미에 나앉은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속초의 한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이곳은 투자자들이 서로 계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속초 최고의 온천 휴식처로 평가되는 5,000평 규모의 총 900실이 넘는 이 건물은 투룸의 분양가가 3억 4천만 원, 원룸의 분양가가 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었다는 소문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결과 속초에 분양하는 이 현장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건물은 미분양으로 남아 위탁관리 중입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과장된 분양 광고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극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최민수 씨는 2021년 강원 속초의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속초는 바닷가 프리미엄과 교통개발 호재, 관광 인프라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5,000평 규모의 온천과 부대시설, 세련된 인테리어, 관광 인프라와 호텔급 서비스를 강조하는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는 분양 상담 후 33타입 투룸을 3억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3타입의 성공적인 계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18타입 원룸을 2억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한 채로 큰돈을 벌었으니 두 채면 더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대출만 받으면 알아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혹하게 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관광객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과 수원, 송도 그리고 강릉과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생활 숙박시설이라 해도 규제에서 자유로우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 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33타입 매물은 이제 3억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3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로 위탁 운영 중인 지금 대출이자와 월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득될 게 없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나마 위탁 운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지만 아직도 미분양인 상태로 시행사가 분양 중입니다. 이 두 개의 계약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팔고 싶어도 영원히 못 판다고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위탁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소유주가 월 수익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숙박 위탁으로 돌린 것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쉽지 않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 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양 당시 단돈 6천만 원으로 월 30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올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위탁 운영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숙박업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남은 호실은 분양 진행 중입니다. 개인 소유주들이 30개 정도의 호실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지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생활 숙박시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민수 씨는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도 이 현장이 미분양돼서 위탁으로 돌렸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33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한순간에 특정 자산을 규제해버리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이 생활 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900실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속초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본인 스스로 분양 계약을 했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이 현장 외에도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속초 생활 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